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오늘은 IT 대해부 시간 중에 반도체에서 조금 이제 또 자율주행 그리고 공장 자동화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다둥이 아빠예요. 7남매? 예. 이분이 이제 다둥인데 저도 뭐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출산율을 경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7남매다. 참, 대단한 분인데, 한국이 홍콩보다 출산율이 더 저조하고, 세계 200이요? 엄청난,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뭐 꼴찌에 가깝더라고요. 어, 인구를 낳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걱정이다. 뭐 이런 내용의 트위터를 올려가지고, 국내 기자들께서 많이 회자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 그 전에는 또 일본 이제 결국 사라진다고 머스크가 이제 장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걱정이죠. 우리도 걱정이고 중국도 걱정이에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중일, 양국, 삼국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되는 분위기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앨런 머스크가 미래를 잘 예측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뭐 전기차 시대에 선도 기업인 테슬라를 만든 분이니까 통찰력이 있는 건 알겠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이제 AI 데이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래는 오토파일럿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과거 배터리 데이에 이어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AI 데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오토파일럿 관련된 얘기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죠? 로봇으로 넘어가죠.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요. 앨런 머스크는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어, 노동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 산업. 이거를 큰 그림으로 AI 산업. 자율주행도 따지고 보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한 그런 대체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물론 여기에 AI 칩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어떤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그리고 로봇 산업으로 진출한다는 그 내용. 요게 이제 주요한 골자였죠. 로봇의 그림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습니다. 테슬라. 멋있죠? 예, 참 멋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또 최근에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또 시작된 또 뭐 어떤 물류 대란 지금 택시 대란이에요. 가, 어, 택시 못 잡죠 요즘에. 이것도 참 재밌죠. 택시를 하셨던 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손님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하고 근데 소비가 살아나다 보니까 택시 대란이 발생하고 물류 대란도 같은 맥락이었죠. 소비는 여전히 좋은데 사람들이 관두다 보니까 물류 대란이 발생했고 그런 연속성들 사람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구간 임금 인상으로 또 넘어가는 이 시나리오 애플 미국 직원 임금 10% 인상 나서 구인난 역량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런 형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임금의 인상 억을 준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 월마트.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흐름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택시가 없고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의 대체 투자처로 공장 자동화나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오늘의 골자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SPG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가전부품의 67% 모터, 모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그리고 산업 자동화에 들어가는 그 로봇의 골절, 감속기라고 하거든요. 요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한번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모터에 들어가는 거는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일반적인 근데 요거 그
가전용 모터 시장에서 거의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SPG는. 그런 기업들을 또 M&A에서 키워왔던 그런 기업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마진이 좋지 않아요.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되는데 로봇 산업을 영위하고 산업 자동화 관련된 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5%대 계속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올라와서 7%대. 근데 이 7%대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뭐 모터, 가전에 들어가는 모터가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산업용에 들어가는 또 감속기나 이런 것들은 돈이 되죠. 마진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자동화 관련돼 가지고 뭔가 매출이 확대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 자동화 관련된 로봇 분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직교 자포 로봇, 스카라 로봇, 협동 로봇 등등 뭐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런 감속기가 들어가죠. 골절에 그 요런 로봇에 산업용 로봇에 3분의 1 가격이 이 감속기예요. 무거운 걸 지탱하고 이거를 꺾어주고 이런 것들.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만큼 감속기가 중요한 산업인데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요런 이제 그림이에요. 어떤 이제 골절, 휘는 구간, 요런 구간에 이렇게 감속기가 들어간다. 이것을 일종의 로봇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산업용 로봇 산업. 그래서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예. SH 감속기와 SR 감속기가 있는데 이것까지 뭐 여러분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구나. 여기서 마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모터로나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미국과 같은 기업들 다 이제 포진되어 있고 고객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어떻게 뻗쳐나가든 아니면 또 민간 로봇 시장이 어떻게 뻗쳐나가든 다 수혜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다른 로봇 관련된 기업들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또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구현했기 때문에 88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가 있죠. SPG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야된다. 마진이 좋은 요 감속기 시장 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SPG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사믹 THK예요. LM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이 LM이 뭐냐면 어떤 공장에 이제 자동화를 할 때 그 물건을 이런 식으로 날라주는 거죠. 이렇게 직선 코스를 운반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요거 국내 시장 한 50에서 5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동화 쪽에서는 당연히 이런 라인이 있고 그 라인이 움직이고 뭐 무거운 것들을 이동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장 국내 시장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또 나가서 여기서 이제 메카트로라고 해가지고 요 감속기 LM 감속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거를 LM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LM 가이드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걸 까는 겁니다. 메카트로 시스템.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IT나 반도체 쪽 만들 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물건을 나르고 디스플레이를 뭐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운송해주고 뭐 이런 메카트로 시스템을 또 만들면서 매출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중견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은 LM 시스템 쪽에서 절반 이상 찍혀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뻗어나가면서 메카트로로 발전해 나가면서 매출처가 다양해지고 이게 물류 자동화 쪽으로 연결되게 되면 참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LM 시스템 위에 이렇게 메카트로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LM 시스템이라는 요 기본적인 베이직을 깔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국내 시장 과점하고 있는 거. 실적은 참 마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마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 과거 오히려 2017, 18년도 이제 IT 쪽 투자 확대될 때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질 때 실적이 더 좋았고 또 투자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도부터 서서히 턴어라운드 되고 매출력도 확대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마진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눈여겨볼 만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익 THK 뭐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 거의 뭐 대명사적으로 이제 LM 시스템 쪽에서는 공장 자동화 쪽에서는 알려져 있는 기업이니까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으로 최근에 매기들이 좀 들어올 겁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종목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 시장에 국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벌써 홈페이지 가면 로봇이 이렇게 있고 참 멋스럽죠. 산업용 로봇 시장과 참 이 모션 제어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로봇 모션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 제어, ESS 쪽도 동사가 용이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쪽이 매출이 더 많고 또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로봇 모션 제어 쪽. 요렇게 이제 물류 자동화랑 또 많이 연결되고요. 벌써 이제 이 모션 제어, 로봇의 모션을 제어하는 턴키 방식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거든요. RS 오토메이션은.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엔코더나 뭐 스마트 튜닝 등등 이런 로봇과 관련된 제어 시스템, 드라이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에너지 제어 사업, ESS랑 뭐 연결되는 것들, UPS, 전원 공급 유지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도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많이 구사하잖아요. 그쪽에서 매출이 좀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복잡하죠. 예, 그냥 뭐 그림상 이런 거 정도 만드는구나.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구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또 작년에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 물론 뭐 마진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뭐 대단한 그런 실적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못내 아쉽지만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정도로 RS 오토메이션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로봇 모션 제어 관련된 기업을 봤으니까 조금 더 기술력이 있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진 엑스텍이라는 기업이에요.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로봇과 사람이 이렇게 공존하는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강조하는 기업이거든요. 아진 엑스텍은 조금 더 투자 메리트가 좀 자극적으로 달아오는 게 바로 모터 제어 전용 칩을 국내 최초로 상용한 기업입니다. 칩을 설계해가지고 만들어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성능 모션 제어 전용 칩, 요거를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벌써 칩 만드니까 국내 최초고 국내 유일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이 상용화되었을 때 참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시가총액은 아주 작아요. 그리고 또 보드랑 연결해가지고 또 이 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까지 또 만들어낸 기업이니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맥슨이라는 모터 회사가 있어요. 글로벌 10대 모터 회사와 함께 액추에이터를 좀 같이 또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이 기업이 기술력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술력이 좀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적도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어떤 기술력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기업인데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요번에 2022년도 들어오면서 15억 영업이 조금씩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시가총액은 1,000억대 초반이니까 굉장히 싼 기업인데 뭔가 지금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내 최초 또 유일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기업이니까 로봇 시장의 개화와 맞물려 가지고 성장성이 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은 더 많은데 계속 비슷무리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오늘은 조금 우리 생활에서 늦게 볼 만한 기업 하나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이에요.
한국전자금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ATM 기계. 그 돈 넣고 돈 빼고 이거죠. 그거 원래 만들어서 성장해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수송도 하고 이 기업이. 이거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나이스. 예. 요런 거. 예. 요런 거 하면서 그동안 성장해 왔는데 지금 현금 많이 안 뽑죠. 뭐 다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뱅킹 많이 하는 시대. 그래서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 기업이 선택한 게 포스 기계, 가맹점 네트워크 산업. 포스 기계 만들어 가지고 또 이제 좀 돌파구를 찾아내면서 좀 살아보려고 딱 하던 기업인데 요것도 이제 뭐 그냥 또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동사가 선택한 게 무인 주차장. 참 이런 거 잘 만들어요. 한국전자금융. 무인 주차장. 예, 무인 주차장. 무인 주차장 요즘 굉장히 많아지죠.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차돼 있고 뭐 이런 뭐 이마트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이제 어디 마트 들어갈 때 요즘에 무인 주차장 많잖아요. 예. 한국경제TV도 그렇고 지금 다 무인 주차장입니다. 이 무인 주차장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죠. 2019년도 뭐 800개였다가 뭐 2021년도 2000개 가까이 돼가고 거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는 게 이 산업인데 요것도 한국전자금융이 요 시장에서 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설명드린 건 않겠죠. 아,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요런 쪽으로 많은 부분 이제 시장을 뻗어나가고 있는데 바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키오스크. 제가 일본 여행 옛날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사람과 사람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걸 제가 많이 보고 놀랐었는데 요거 단말 이게 이제 렌탈해 주는 거예요. 렌탈해 주고 한번 15만 원 정도 뭐 2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편취하는 방식인데 요 산업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람의 인건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거를 통해 가지고 주문을 받으면 편하니까 또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맹점주들이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요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다 키오스크, 한국전자금융의 키오스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마트나 뭐 푸드코트 이런 거, 또 백화점에 들어가는 푸드코트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다 품종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병원도 최근에 뭐 어디 역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은행 이런 것들 다 이제 키오스크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뭐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다 그럴 겁니다. 점점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떤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데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한국전자금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있죠. 근데 영업이익은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키오스크 시대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한국전자금융까지 좀 바라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화 관련돼 가지고 SPG, 삼익 THK, RS 오토메이션, 아진엑스테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된 한국전자금융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로봇 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최근에 청소기 로봇 등등 좀 좋은 기업을 많이 선택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층적으로 종목을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